시사의 맥을 콕콕 짚는 강상구 시사콕 시즌2 29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수요일날 방송은 대선 특집으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시사콕 심층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파면 이후 다시 만날 세계, 다시 만날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양한 분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콕콕 눌러주시고요. 저희 인터뷰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인터뷰 초대 손님은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의 심규협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사무국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뵙고 싶었습니다. 네. 네, 유튜브 처음이시라고 네, 방송 전에 말씀하셨었어요. 네. 왜 이 유명한 분을 다른 유튜브에서는 모시지 않는 것인가? 참으로 의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왜 유명한가? 카뱅 심규협 선생, 윤석열 내란 정국에서 탄핵 집회에 참석했던 분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비상행동의 공식 후원 계좌가 카카오뱅크 7942095386이 자, 심규협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계좌의 주인공이십니다. 윤석열 탄핵을 간절히 바라는 시민들 사이에서 카뱅 심규협 하단은 비상행동에 후원금을 보낸다는 뜻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자, 이 유명한 분을 저희가 시사콕에서 모시게 돼서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집회에 워낙 많은 돈이 들어가서 재정 상태는 계속 빠듯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언론을 봤는데요. 비상행동이 재정난에 처했다는 사실이 전해졌고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후원금이 좀 늘었다고도 전해 듣긴 했습니다. 이제 현재 상황이 좀 괜찮아진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너무 감사하게도 진짜 예. 그 무대에서 발언하고 기사도 나가고 이러면서 많은 예. 분들께서 응원도 많이 해주시고 함께 해주셔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좀 나아졌다 그렇죠. 이렇게 좀 좀 말씀드릴 수 나아졌습니까?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아주 크게 심각하게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걱정은 좀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워낙 많은 분들께서 또 네. 응원해 주셔가지고 네. 적당히 걱정을 하는 걸로 할까요? 제가 뭐 예. 뭐라고 걱정을 아예 하지 말라 이러면 또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예, 알겠습니다. 워낙 많은 분들 제가 대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아주 심각한 상황은 좀 어느 정도는 벗어난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계속 비상행동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시면서 이 집회에서 이 발언도 하고 이렇게 하셔가지고 또 시민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발언은 그 심규협 사무국장님이 무대에 올라가가지고 직접 말씀하셨던 그 발언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그때 정작 후원해달라는 한마디는 못 하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네. 그걸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었습니까? 안 하셨어도 이렇게 막 많은 시민들이 후원을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까지 함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연대해 주시고 함께 해주신 것만도 사실 정말 너무 감사했거든요. 예. 4개월 123일 동안 진짜 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는데 물론 여유 있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은 대부분은 평범하게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께서 자기 월급이나 뭐 알바비, 뭐 영화 티켓, 그리고 뭐 커피 한 잔, 밥 한 끼 이런 것들 아껴가면서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것만으로도 본인들의 어떤 시민 여러분들의 그런 아낌없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그저 전하고 싶었고 그래서 뭐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드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우리 모두의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비상행동이 또 집회 무대도 막 설치하고 그 다음에 행진할 때 트럭 같은 거 이런 거 등등 해서 하셔야 될 일이 엄청 많았을 텐데 그런 일들을 해주신 게 시민들을 대신해서 해주신 거여서 오히려 또 많은 시민들이 비상행동가 사무국장님께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저도 뭐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서로 고마워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저한테 감사하실 일은 아니고요. 아, 그렇습니까? 네. 뭐 비상행동 비롯한 모든 분들이 함께 모든 분들께 그리고 예, 사실 해주신 시민들이 이 장을 연 것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들에게 감사는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긴 합니다. 하나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비상행동 사무국장은 어떻게 맡게 되신 겁니까? 제가 이게 예, 계좌번호가 올라가는 그런 이름이 됐잖아요. 네. 지금 생각하면 뭐 그런 것까지 예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살다 보니 윤석열 씨 때문에 내 이름과 계좌가 이렇게 큰 무대 집회 현장에 계속 알려지는 일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시긴 하셨을 텐데 그 처음 시장이 이제 비상행동 사무국장을 맡으면서부터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쭤봅니다. 어떻게 이걸 맡게 되셨는지. 그 비상행동이라는 조직은 제가 원래 비상행동은 이제 이번에 그 계엄 사건 사태 이후로 새롭게 이제 꾸려진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비상이니까. 예, 맞는 거죠. 비상 시기에 맞게 비상행동이라는 조직이 꾸려졌고 원래 그 이전에 제 본래 활동하는 단체는 이제 한국진보연대 아, 민생국장이라는 역할로 이제 본 단체는 그렇게 돼 있고요. 예. 또 원래 본캐가 이제 한국진보연대 예. 민생국장이셨군요. 이렇게 돼 있고 또 이제 전국 민중행동의 어떤 사무국장 역할도 같이 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국민중행동 사무국장 하면서 이제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상황실장도 같이 겸해서 하고 예. 뭐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사무국장도 겸해서 하고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상행동이 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랑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이라는 단체가 함께 합쳐지고 또 많은 또 시민단체 분들께 이제 같이 함께 제안을 해서 1,700여 개를 망라하는 엄청 큰 연대 단체로 꾸려진 게 비상행동이어서 예. 그러한 좀 연속 성장에서 비상행동의 사무국장으로서 또 시민사회 이제 분들의 어떤 동의를 받아서 그렇게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예. 전국 민중행동 사무국장,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사무국장, 그리고 12구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는 상황실장을 하셨는데 사무국장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비상행동 사무국장은 또 이 비상시국에 만들어진 거여서 그거 나름대로 역할이 있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국장이라면 어떤 단체나 조직의 이제 예. 살림을 이제 예. 다 도맡아서 하는 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그럼 같고요. 이번에 비상행동에서도 살림을 도맡아서 하셨나요? 그렇죠, 네, 세상에 제일 힘든 게 살림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남들은 몰라요. 네, 밖에서 연설 많이 하시는 분은 살림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너무 저는 이 공감이 가는데요. 그러면 비상행동 살림을 맡았다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맡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비상행동은 비상시국에 맞는 어떤 탄핵과 파면 이제 투쟁을 만드는 역할이 주요하다 보니까 예, 당연히 이제 집회가 아마 주로 제일 큰 일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런 집회를 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뭐 사전 준비 또 실제로 그 집회를 실행될 수 있게끔 하는 역할 또 집회가 끝나면 마무리하는 역할 뭐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들이 집회에 나왔기 때문에 집회 참석하고 행진하고 구호 외치고 이런 거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집회를 사전에 준비한다는 건 뭘 준비한다는 겁니까? 제가 얼핏 느끼기에는 무대 세우고 뭐 트럭 대여하고 이런 정도인데 이게 저는 말을 쉽게 하는데요. 실제로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하고 그럴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치밀하게 일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정신이 없을 것 같고 이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조금만 더 말씀을 좀 해주시면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집회를 언제 어디서 할 거냐 이런 게 사실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 그것부터 정해야 되는 예, 거죠. 저 당연히 이제 언제서 어디서 하자를 정하는 건 또 회의를 통해 정해야 되긴 예, 하지만 그 회의를 하기 전에 여러 이제 그런 실무적으로 미리 이제 실제로 그런 게 가능한 곳들을 이제 사전에 이제 아, 알아보고 난 뒤에 예. 이러이러한 곳들이 현재 이슈에 맞는 어떤 적절한 우리가 현재 메시지를 내기에 적합한 장소고 이런 데서 좀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좀 검토를 하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최종적으로는 회의에서 이제 결정을 하는 거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알아보면 네. 사무국장님은 실무적으로 집회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네. 나중에는 주로 광화문이나 뭐 저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하긴 했지만 네. 실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은 뭘 하신 겁니까? 막 집회 가보나요? 현장에? 네, 집회 현장도 많이 가보고요. 예. 실제로 평상시에도 이제 서울 도심 이렇게 그냥 이제 다닐 때 항상 이게 이렇게 직업 아, 네. 같은 거다 보니까 아, 예. 이제 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공간이 좀 열려져 있거나 예. 좀 도로가 좀 매끄럽게 돼 있거나 아, 이렇게 좀 어떤 상징적인 어떤 랜드마크가 있다던가 뭔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예. 이제 눈여겨 봤다가 아, 그렇습니까? 어떤 이슈가 이제 생길 것 같으면은 그런 것들 좀 이제 감안을 해가지고 그런 적절한 곳에 미리 이제 집회 신고도 내놓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아. 미리 준비를 하게 되는 일종의 직업병 비슷한데요. 네, 네, 상징적인 랜드마크 예를 들어서 여기는 헌재가 있으니까 예. 때가 되면 일로 와야 되겠다.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뭐 한남동 관저가 있으니까 여기 올 때도 있겠지. 그렇죠. 아무래도 네. 예, 그렇게 그런 되는 것 생각을 평소에도 한다. 그렇죠. 예.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평소에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본인의 직업에 굉장히 몰입하는 스타일이신 것 같습니다. 예, 사실은 굉장히 그런 거를 제가 신경 쓰지 않으면은 이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신경 안 쓰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무도라고는 표현하긴 그렇지만 네. 제 주로 업무가 이제 그런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평소에도 좀 신경 쓰고 좀 챙기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맵 이런데 네. 좀 연락하셔가지고요. 사무국장님 알고 계신 정보를 그쪽에 줘서 네, 버스 정류장 정보 이런 거 말고 네, 네. 집회 가능 지역 정보 이런 것도 좀 아, 그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네, 참 좋겠다는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네. 아니 이게 너무 아까운 정보여가지고 아, 네, 이번에 써먹고 말기에는 네, 네. 너무 그동안 서울을 많이 다니면서 고민 많으셨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집회 사전 준비와 관련해서 장소 섭외를 평소에도 한다 이런 네.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 장소가 섭외되면 집회를 준비할 때에도 예를 들어서 돈을 관리하는 거 말고 혹은 돈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한가요? 그 사무국장님 하셨던 역할이 집회 관련해서 장소 섭외 말고 또 이제 실제로 집회의 실행과 마무리를 위해서는 어떤 역할을 하신 겁니까? 당연히 이제 집회를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어떤 무대 음향 같은 거 설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 설치하기 위해서 이제 도로 교통을 통제해야 되고 예. 이런 이제 현실적인 어떤 경찰과 소통하면서 이제 그런 도로를 확보한다든지 장소 확보하는 일, 그리고 행사 전반 어떤 뭐 부스 설치라든지 뭐 이를테면 이번에 그 푸드트럭 같은 것도 많이 또 운영했는데 그런 예. 것도 다 장소를 확보를 해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제 본 집회 끝나면 이제 행진도 나가는 일이 많은데 예. 행진 경로도 이제 짜는 거
또 그 행진이 실제로 그 경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거든요. 예. 뭐 그럴 때면은 좀 원활하게 좀 될 수 있도록 뭐 돌발 항상 상황 행진 관리하는 1호차 앞에서 전체 대열들 인솔 하면서 아, 행진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뭐 제가 네. 이제 이해를 했습니다. 네. 사무국장님이 네. 비록 세상에 알려지기로는 카뱅 신규업 후원금을 보내주세요. 요거지만 주요하게 했던 핵심 업무 중에 하나가 이 장소네요. 장소. 그러니까 집회 장소를 사전에 알아볼 뿐만 아니라 집회장을 준비를 할 때 도로교통을 통제하고 경찰과 소통을 해서 도로를 확보하는 것. 그 다음에 부스를 설치하는 장소를 확보하고 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이제 공간을 쭉 구획을 해서 나눠 주시겠죠. 그리고 푸드 트럭을 설치하는 곳. 이것도 장소잖아요. 네. 그리고 본집회 행진 경로. 요것도 결국은 어느 장소로 이렇게 쭉쭉 움직일 건가. 그래, 이제 알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이 말하자면 집회와 관련한 공간 담당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제 네, 설명이? 그거 말고 또 있나요? 그러니까 기본 하드웨어적인 것도 하고요. 뭐 그 필요한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그 홍보물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제가 직접 다 만들지는 않지만 예. 그런 것도 이제 그건 다 사이즈에 맞게 이제 주문 제작 의뢰도 하고 손피켓 같은 것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뭐 이런 그 집회에 필요한 뭐랄까 제반 사항들을 다 좀 준비를 한다고 그렇습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회를 혼자 준비하신 건 아니죠? 제가 혼자 하진 않죠. 예. 당연히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가능한 일이고요. 예. 워낙에 많은 일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시청자 여러분, 이 카뱅 심기업님이 계좌만 열어놓고 계신 게 아니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일을 우리가 그동안 수십 차례, 몇 차례죠? 67번이었나요? 67차례 집회에 나가는 그 집회의 전반적인 상황을 준비하고 진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역할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홍보물 주문 제작 의뢰, 손피켓 이것도 이제 주문 제작 의뢰죠. 디자인을 직접 하신 건 아니시죠? 디자인을 직접 제가 기술이 있어서 하지는 네. 못하지만 이제 뭐 의견은 좀 그래요? 그런 것까지. 뭐 하여튼 집회의 처음이자 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일을 많이 하셨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쭤봤는데 정말 많이 하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쭉 하실 때는 누가 듣기에도 내가 혼자 다 했어요. 이런 느낌인데 마지막 마무리는 제가 혼자 다 한 건 아닙니다. 그 중간 어디쯤에서 저희가 적절히 알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음속으로는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이분이 다 했어.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집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 4개월간 67차례의 집회가 이어졌고요. 그 집회를 하는 과정에 비상행동에 이 심기업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많은 활동가들의 노고가 있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기본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시면서 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탄핵이라고 하는 성과를 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4개월 얘기를 좀 하죠. 윤석열 씨가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할 당시에 그때는 어디서 소식을 접하셨습니까? 그때는 평소처럼 이제 그때가 12월 3일이었으니까요. 예. 12월 7일 날 이미 저희는 이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주체로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었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12월 3일과 상관없이.
예, 그날은 예. 평소와 다른 평일이었으니까 예, 예. 평일처럼 이제 회의를 하고 이제 밤늦게 이제 그때가 10시 반이었나 거의 그때쯤 됐던 것 같은데 예. 집에 이제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이제 뉴스 속보로 접하게 된 거죠. 아, 네. 무슨 생각이 드셨습니까? 내가 나서야 되는구나. 아니요 그런 생각은 1도 안 들었고요. 예, 예. 내가 사무국장인데. 아니 그런 것보다는 그때 많이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니까요. 예, 그러니까요. 되게 많이 좀 놀랬고 계엄이란 게 사실은 45년 전에 80년 광주 때나 들어보던 예, 예. 일인데 이거 그래서 사실은 약간 짤인가 이게 좀 아, 누가 이렇게 장난치는 장난으로 건가? 만든.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가짜 뉴스 비슷한 네네네네. 그런 건가? 예. 근데 이제 그거의 사실이었고요. 근데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 사무국장이셨고 쭉 활동을 해오고 계셨고 12월 7일 날은 집회도 예정돼 있었습니다. 근데 불법적 비상계엄이 선포됐어요. 나 피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그런 내 순서도 올 것 같은데. 네 뭐 이렇게 나중에 기사로도 나왔지만 뭐 막 예. 수거 명단 이런 것도 막 나오고 이랬잖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 민주행동 사무국장이다 보니까 전국 민주행동은 특히 또 평소에 이제 주말 그 보수 쪽 대규모 집회에서 공공연히 언급되는 그런 단체입니다. 단체였군요. 그래서 공공연히 전국 민주행동은 빨갱이다 이렇게 해서 아, 그 토요일만 되면은 그 동화면세점에서 이렇게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했던 단체였기 때문에 바로 그 단체의 사무국장. 네. 그래서 되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예. 예, 어렵게 생각하셨군요. 그러면 그때 네, 이제 심각하다. 네, 실제로 위협적인 상황이구나라고 하는 걸 느끼신 거예요? 그럼요. 잠이 안 오셨을 것 같아요. 그 첫날. 네, 잠이 들 수가 없었고 예. 그때 빠르게 저희 단체를 비롯해서 많은 활동가분들이 긴급하게 논의를 해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네, 걸 네. 했을 때 지금 필요한 거는 국회 정문 앞으로 모여야 된다. 아. 민주노총도 그렇고 여러 이제 저희 전국민주행동 이제 단체 간부님들이 발빠르게 또 의논해 주시고 이래서 국회 앞으로 좀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님도 그날 밤에 국회 앞에 계셨습니까? 네. 내란을 막은 그 최초의 시민들 중에 한 분이시네요. 저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때 이렇게 답하실 거라고 네. 제가 예측했습니다. 네, 아, 나와 주셨기 때문에 막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그 수많은 분 중에 한 분이었다. 네, 뭐, 예, 요거는 대답해 주셔야 됩니다. 네, 뭐 사실이니까. 네. 박수. 자,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그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저희 방송이 있어가지고요. 방송 준비하느라고 국회 못 갔는데 천추의 한입니다. 윤석열 파면되기까지 4개월이 그렇게 이제 흘렀습니다.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데요. 박근혜 씨 탄핵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그 4개월이 정말 힘들었죠. 뭐 파면 결정이 3월에 날 거야. 어쩌면 초반에는 2월 말에 날 수도 있어. 이런 예측도 있었는데 시간이 긴 만큼 비상행동 입장에서도 몇 배로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제일 힘드셨습니까? 일단은 뭐 말씀해주신 대로 예상과는 다르게 많이 길어졌잖아요. 예. 기약 없이 저희가 계속 이제 긴급 집중 행동을 1차, 2차, 3차, 4차에 걸쳐서 계속 선포를 하고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워낙 여러 가지 추측들도 난무하고 뭐 5대3 기각이 되네 막 네, 이런 그러니까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실제로 기각이 되면 그 이후에 대응은 어떻게 하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고민들 속에서
그냥 그런 그러니까 물론 그거는 변함은 없어요. 이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건데 반드시 이길 거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좀 이제 그 선고라는 게 이제 전혀 예측할 수가 없다 네, 보니까 그렇죠. 그냥 그런 부분들이 좀 답답했던 것 같습니다. 아,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서 선고가 어떻게 날지를 알 수 없어서 답답한 면이 있었다. 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기각되면 어떻게 할지도 비상행동 내부에서 논의했습니까? 네, 논의를 했죠. 아, 그렇습니까? 네. 집회를 한다. 집회를 계속한다. 뭐 이걸 뛰어넘는 계획이 있었습니까? 말씀하기 곤란합니까? 네, 뭐 예. 여러 가지가 그게 굉장히 있을 것 궁금한데, 예, 방송 끝나고라도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는 걸로. 매우 궁금합니다. 저도 한참 고민했었습니다. 만약 기각되면 무엇을 할 것인가? 방송이 중요한가? 지금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자, 그렇게 힘드셨지만 4개월간 그래도 좋았던 것. 그러니까 수많은 응원봉 시민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남태령 대첩 이런 건 기획한 집회가 아니었잖아요. 한남동 키세스 시위도 그렇고요. 감동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일단은 이것과 관련한 질문은 일단은 요겁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큰 호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셨나요? 사실 전혀 예상할 수가 없죠. 예. 예, 없는 부분. 전혀 예상할 수 없었잖아요. 네. 제가 좀 잘 기억이 안 나서 처음에 12월 3일 날 불법적 비상계엄을 한 다음에 아까 원래 이제 거부권을 거부하는 비상행동에서 그 주 토요일이었던 12월 7일 날 집회를 예정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국회에서 이제 크게 집회가 열렸었죠. 그때부터 비상행동이 주최했었나요? 아니요. 어떻게 되는 거였습니까? 비상행동은 정확히 언제부터 만들어진 거였습니까? 12월 11일 날 12월 11일 날. 한림교회에서 처음 발족을 그렇군요. 했고요. 그걸 제가 그때는 알았던 것 같은데 또 기억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12월 7일 날은 다른 자격으로 그 집회에 가셨을 테고 그 첫날부터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았잖아요. 네. 그때 첫날 보고 어떠셨어요? 뭐랄까요? 그때는 이제 그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본부랑 거부권 거부하는 전국 비상행동에 같이 함께 이제 주최를 했던 집회였고 예. 100만이 여의도에 모여주셨거든요. 예. 그렇게 오실 거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고 예. 또 응원봉이라는 원래 이전에는 집회하면 촛불 집회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을 해서 이제 초도 많이 준비했는데 저도 많이 준비. 초를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그렇군요. 응원봉을 다 들고 나와 주셔가지고 이렇게 또 우리 집회 문화가 새롭게 또 등장하는구나 이렇게 너무 놀랬던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구나. 예, 날이었고 또 저희가 집회 문화를 또 어떻게 하면 좀 이제 대중적으로 많은 분들 함께 공감하고 좀 재밌게 워낙 또 집회라는 게 좀 소위 이제 운동권들끼리만 하는 혹시 민주노총만 하는 그런 네. 이제 약간 인식들이 많으시니까 좀 그런 것들 어떻게 좀 바꿔볼까 이런 고민들을 계속 해왔었고 예. 이전에 거부권 거부행동 집회에서도 계속 행진이나 이제 야당과 공동 주최하면서도 여러 가지 이제 대중가요를 차용해서 이제 변화를 시도를 했었고 예. 반응들이 굉장히 좋았었거든요. 근데 딱 그랬군요. 12월 7일 날 이제 그게 응원봉이랑 만나면서 확 100만이라는 엄청난 시민분들 모여주시면서 그게 이제 탄핵 플레이리스트라는 걸로도 이제 예. 회자가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날은 진짜 원래는 그날 탄핵 표결이 이제 불성립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100만이 모였는데 이제 표결이 불성립됐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럼 집회를 이제 사실 그날은 더 뭘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해산을 시켜야 되나? 근데 이렇게 분노한 시민분 100만의 시민분들을 모아놓고 그런 고민이 됐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해산시키냐 이런 고민을 하던 차 어쨌든 이어는 가야 되니까 근데 그때 이제 저 이제
그 박민주 국장님이라는 이제 20대 예. 이제 여성 사회자분을 올려서 예. 이제 위플래시라는 이제 노래를 이제 틀고 이제 탄핵 윤석열 예. 탄핵 뭐 이런 이제 구호도 외치고 했는데 너무 그런 분노를 되게 즐겁게 잘 승화를 시켜 주시더라고요. 그 시민들이? 뒤에는 사실 저희가 뭐 시나리오 같은 거를 짤 수가 없는 부분이니까 예. 그런 건데 그 뒤에 스토리와 이야기는 다 시민분들이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날 이제 막 저희가 시나리오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예. 그냥 이제 각자의 이유로 이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이제 예. 생중계로 이제 카메라로 막 각자 분들도 이제 막 비춰드리고 했는데 예. 막 그 핸드폰에 이제 자기가 글씨 같은 거 막 네. 이제 써서 이제 전광판처럼 이제 예. 하는 게 그렇게 할수 있더라고요. 있죠. 그래서 예. 보통은 저희가 집회하면 그냥 어떤 인쇄된 피켓만 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예. 너무 기발하게 이제 시민분들이 막 자기 그 학생분들도 많이 그때 나와 주셔가지고 2030 또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말고사 기간이었나 봐요. 그래서 막 기말고사 기간인데 이 추위에 윤석열 때문에 아 이 추운 날 나와서 뭐 공부도 고생하고 못하고. 있다. 네, 네. 공부도 못한다. 네. 뭐 책임져라. 뭐 아 이런 각자의 그런 너무 네. 기발한 이제 자기만의 어떤 피켓 요구안 같은 그렇군요. 걸 들고 나오시고 또 내가 응원봉이 각자 팬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예, 내가 그렇습니다. 누구 팬인데 예, 예. 노래를 계속 이어가면서 이제 집회를 이어가다 보니까 이런 노래 좀 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걸 바로 캐치해서 이제 틀어드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100만의 시민분들이 자신의 어떤 요구를 이제 즉각적으로 이제 집회 주최 측이랑 소통하면서 이제 되게 다이내믹하고 이제 되게 그렇게 이제 펼쳐지는 어떤 집회 현장을 목격하고는 그때는 이런 분들이랑 함께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싸움에서 질 수가 있지? 우리 무조건 이길 것 같아. 반드시 이길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딱 예. 들었던 12월 7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시민들이 응원봉을 들고 무대 뒤로 와서 이런 노래 틀어주세요라고 했었나요? 그렇게 그런 요구들이 어떻게 전달됐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그 이거 전광판으로? 네, 전광판에 이렇게 띄우니까 아, 중계카메라 그거를 이제 잡아주면 저 잡은 네, 화면을 보고 네. 그래서 바로 주최 측에서 바로 재밌네요. 근데 처음에 위플래시 틀고 이랬을 때 네. 그거는 각본에 있었습니까? 7일 날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그 전에 했던 게 10 있으니까. 그 11월 달부터 저희가 거부권 집회를 하면서 시도를 해왔어요. 근데 그때는 주로 이제 참여자분들이 약간 이제 40대, 50대 연령층이 40대, 조금 50대. 이제 네. 있으셔서 그랬는지 조금 이제 뭐랄까요. 그러다가 호응이- 이제 호응이 딱 크지 12월 않았다. 7일 날딱 네. 그 2030 예. 응원봉 연령이 분들 있어서 만나서 그런 겁니다. 네. 그래서 호응이 크지 않았는데 네. 그 이후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졌다. 네. 참여자들의 연령이 확 넓어지고 그러면서 그 전에 이제 20대 사회자가 그 직전까지 집회에서 성공하지 못했었던 그런 저 음악과 구호가 큰 호응을 얻은 것으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핸드폰 전광판. 사무국장님 그 전에는 이런 게 있는지를 모르셨군요. 맨날 집회에서 막 그 피켓 디자인 신경 쓰고 이렇게 하시다가 보니 네, 뭐 그런 것 자체가 뭐 세상에 없었다라기보다는 그게 집회에서 뭐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네, 하여튼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던 것 같아요. 그런 게 바로 그렇죠. 즉각적으로 집회에서 구현이 되고 네 맞아요 그런 것 함께 같습니다. 소통하고 이런 것들이 잊을 수 없는 장면이어가지고 말씀을. 저는 이제 와서 말씀드리면 그날 저도 갔었거든요 국회 앞에. 네. 그래가지고 초를 받아서 불을 켰어요. 그러셨군요. 네. 네. 조금 있다가 네. 조용히 껐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바람 불어가지고 자꾸 꺼지기도 해요. 예. 근데 옆에 안 꺼지는 불이 있더라. 네. 그때 굉장히 놀랐던 기억이 있고, 근데 이제 집회에 나오신 분들이 발언을 하시면서 자꾸 촛불 집회 이랬던 네.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은 나보다 조금 늦구나. 나는 바로 껐는데 저분은 지금 응원봉으로 바뀐 걸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시고 계속 촛불 집회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걸 혼자 생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응원봉 갖고 계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네. 요거 편집해서 잘라주시죠. 이렇게 하면 이제 그대로 나갑니다. 이제. 네. 자, 응원봉이 없으시군요. 네.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무장님이 응원봉이 없는 것은 네. 지난 4개월간 눈코 틀 새 없이 바빴기 때문에 언제 응원봉 구하고 이럴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다 이해할 겁니다. 네, 우리 저는 시민들이. 빨간 경광봉만 들고 열심히. 예. 예.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용서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그냥 응원봉이 없는 건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런 것으로 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가다가 그 집회장 근처에 도달하면 가방을 열어요. 네. 그건 응원봉이 나오더라고요. 야, 대단했습니다. 비상행동이 이름을 바꿨다고 들었습니다. 윤석열 즉각 퇴진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이라고 제가 아까도 그 소개를 처음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내란 청산 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어쨌든 처음에 발족할 때 그 이름이 지칭하는 목적은 달성을 했으니까요. 예. 더 이상 그 가치가 없어졌는데 다만 윤석열 한 명만 파면됐지 바뀐 거는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전히 그렇습니다. 내란 세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의미를 담아서 내란 청산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비상행동은 윤석열 씨가 탄핵되면 이제 저는 그만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계속 한다는 의지의 표명인데 앞으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이신 걸로 지금 논의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저희가 광장을 계속 열기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요. 집회 계속 합니까? 예. 지난주에도 금요일 날 긴급하게 저희가 그 한덕수 총리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는 예. 것 때문에 네, 긴급하게 집회를 하고 행진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고요. 뭘 일거리를 계속 만들어 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여전히 내란 청산이 필요한 이유인 거죠. 예. 이번 주도 토요일 날 있습니까? 진행합니다. 네. 집회가? 네. 시청자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다. 왜 기쁜 소식이냐면 윤석열이 빨리 파면됐으면 좋겠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했지만 제가 광장에 나오신 많은 분들을 만나 뵈니까 파면이 됐어요. 즐겁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집회가 없어. 그걸 약간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분들? 그런 반응을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셨죠. 네, 좀 서운하고 네. 이게 내가 시민으로서 민주주의를 회복하는데 구체적으로 역할을 한다고 하는 그 느낌이 좋고 그 다음에 또 행진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그렇지 행진을 않습니까? 정말 좋아해 주셨습니다. 기분 좋잖아요. 아스팔트를 걷는다는 게 도시에서 네,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같은 뜻을 가진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게 굉장히 뿌듯하기도 하고 행복했는데 이걸 못 하니까 아쉽다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집회는 계속한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상행동 후원 계속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카뱅 신규업은 살아있다. 예. 맞죠? 제가 이 후원금 얘기만 하면 고개를 푹 숙이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제가 계속 얘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 후원을 계속 해주시면 내란 청산 끝나지 않은 내란 청산의 과제를 비상행동이 계속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해나간다. 이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이 비상행동에 붙는 또 다른 이름이 또 다른 문구가 사회대개혁입니다. 사회대개혁. 끝나지 않은 것은 내란 청산이고 이제 시작해야 될 것은 사회대개혁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광장에서 그런 열망을 보여주셨는데요. 비상행동은 사회대개혁을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광장의 시민들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사회대개혁 관련해서 내일 그 국회에서 야당들과 함께 이제 사회대개혁 토론회를 개최를 해요. 아, 여러 가지 그렇습니까? 이제 몇 시죠? 이제 오전 9시부터 네. 예, 하루 종일 하루 종일입니까? 예, 역시 의제들이 다양하기 사회 때문에 대개혁이기 때문에 예. 할 게 많습니다. 네, 많은 의제들을 소개하고 발표할 예정인데요. 예. 근데 무엇보다 좀 중요한 거는 어쨌든 이게 뭐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이제 광장을 절대 놓으면 안 된다 이런 좀 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거든요. 광장을 놓으면 안 된다. 예, 아, 나는 계속 바빠야 한다. 그런 네, 사무총장 의미라기 계속 바쁘실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아, 저희가 그 저희가 광장에 모여야 의미가 있고 예. 하나의 목소리로 외쳐야 위력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광장을 놓지 않았을 때 그때서야 사회대개혁이란 게 제대로 견인되고 가능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란 청산과 사회 대개혁이라고 하는 과제를 중심으로 광장에서 시민들이 계속 모이고 광장의 힘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기 대선이 이제 곧 있습니다. 2달 내에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이야 구구정당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없는 행보를 그동안 보여왔고 앞으로도 변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이재명 대표는 그 중도 보수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뭐 선거 전략의 측면, 선거 전술의 측면일 수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 현재 분위기는 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회 대개혁 과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말씀하셨던 대로 야당들과 비상행동이 같이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하니 정치권의 광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일단 안심이긴 한데요. 시민들이 광장에서 계속 외치긴 하겠습니다만 정치권에 구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회대개혁 과제가 아니더라도 지금 어떤 목소리로 정치권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 생각하시는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저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예, 그 윤석열 정권에서 거부된 법안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민생개혁 입법 예, 아니라고 하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게 다 거부가 되었고 그런 것들이 저는 가장 먼저 빠르게 통과되고 처리가 되어야 그러한 요구 실현의 힘을 바탕으로 온전한 사회대개혁이 가능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게 가능하려면 여전히 이제 광장에서 시민분들께서 함께 모여서 목소리를 같이 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내란 세력은 계속 여전히 건재할 거거든요.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장은 여전히 유지되어야 되고 그 힘으로 윤석열 정권에서 고통받았던 분들의 어떤 것들이 뭐 거부권 법안으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것들이 하루빨리 통과 처리가 되고 그렇게 나아가야만 이 파면 이후의 세계가 온전하게 좀 진행될 수 있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파면 이후에 온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시민들은 광장에 계속 모여주시고 그 힘을 바탕으로 일단 윤석열 씨가 대통령인 시절에 거부했었던 민생 법안부터 통과시키고, 그렇게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힘을 바탕으로 사회 대개혁으로 나아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아서 심기혁 사무국장님은 계속 바쁘시겠습니다. 근데 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
감사합니다. 사무국장님처럼 최선을 다해서 계속 일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또 함께하는 시민들이 계셔가지고 대통령 파면도 했고 더 좋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도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선 특집 심층 인터뷰는 카뱅 심규엽 선생님과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립니다. 심규엽 사무국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카카오뱅크 7942-053862 맞습니다. 틀릴 뻔했네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카카오뱅크 7942-095386이 심규엽. 늘 함께 해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강상구 시사콕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